뉴욕시 지역 전기요금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됐으며 내년 1월에도 다시 한번 인상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MTA 교량 및 터널 통행료도 6일부터 인상됩니다. 어제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해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5개 식당은 수수료를 지불한 뒤 시정부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지역 전기요금이 지난 1일부터 대폭 인상됐으며 내년 1월에도 다시 한번 인상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코네디슨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용량 600kW시 기준 월 14.44달러, 약 9.1%가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네디슨은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월 7.2달러, 4.2% 추가 인상할 계획이며 1년 뒤인 2025년 1월에 다시 월 2.43달러, 3.8% 인상할 계획이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코네디슨의 천연가스 요금도 이달 1일부터 월 17.28달러, 8.4% 인상됐고 내년 1월부터 월 14.9달러, 6.7%가 인상되며 2025년 1월 15.61달러, 6.6%가 더 오르게 됩니다. 코네디슨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은 오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전기는 매달 2.99달러, 천연가스는 매달 2.11달러가 각각 인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기요금 인상은 코네디슨의 클린에너지 투자 등에 따른 것이며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전기 사용량도 늘어 코네디슨의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MTA 교량 및 터널 통행료도 6일부터 인상됩니다. 이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주요 고속도로인 베라자노 네로스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 트로스넥 브릿지, RFK 브릿지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현재 6달러 55센트에서 약 6% 상승한 6달러 94센트로 오릅니다. 우편으로 통행료를 청구할 경우 기존 10달러 17센트에서 10% 인상된 11달러 19센트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요 고속도로 외에 교차로에서도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헨리 허드슨 브릿지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6% 상승한 3달러 18센트, 우편 통행료는 10% 상승한 8달러 25센트, 미드티어 통행료는 9% 상승한 5달러 4센트가 됩니다. 크로스베이와 마린파크웨이 브릿지의 이지패스 통행료는 6% 상승한 2달러 60센트, 우편 통행료는 10% 상승한 5달러 60센트, 미드티어 통행료는 19% 감소한 4달러 11센트가 됩니다. 어제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가 탈선해 1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5분경 자메이카역 이스트 93에비뉴와 175스트릿 교차점 인근에서 햄스테드행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총 8대의 차량으로 이뤄진 이 열차는 8대 중 6대가 탈선했으며 탈선 지점이 여러 선로가 서로 교차하는 구간으로 신호가 복잡하게 얽히는 탓에 열차가 탈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MTA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 차량에는 총 1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이 중 탈선으로 인해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현재는 모두 안정된 상태라고 FDNY는 전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로 열차 운행은 5시간 이상 중단됐고 선로가 휘어진 탓에 복구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힐사이드와 홀리스, 퀸즈빌리지 등을 우회하고 있어 MTA는 자메이카와 퀸즈빌리지를 오가는 Q2번, Q3번, Q8번, Q110번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포트 제퍼슨과 롱콘코마 등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가 지연되기도 해 MTA 웹사이트나 트레인 타임 앱을 통해 스케줄을 수시로 확인할 것이 권장됩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5개 식당을 운영하려면 시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한 뒤 봄부터 가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5개 식당 연구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변 5개 식당 시설은 4월에서 11월에 오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운영하며 5개 식당 라이센스 발급이 필수고 시설 위치 크기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개 식당 시설이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에는 랜드마크 보존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즉시 성명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뉴욕시는 내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5개 식당 연구와 조례안 내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작년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지 1년 6개월 만에 통과된 덕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딱딱한 물체가 든 봉제 양말로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경 월스트리트역에서 5번 전철을 타고 있던 42세 피해 남성이 딱딱한 물체를 넣고 봉합한 양말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열차 안에서 피해 남성과 범인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해 남성이 월스트리트역에서 내리자 범인이 따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딱딱한 물체를 넣고 봉합한 양말 뭉터기를 휘두르며 피해 남성의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용의자는 다시 노스바운드 5번 전철을 타고 달아났으며 피해 남성은 벨비병원으로 옮겨져 얼굴을 여러 차례 꿰매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토요일 맨해튼 킵스베이의 엘리베이터에서 26세 여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다시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의 용의자 또한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 미상환 잔액이 1조 6,400억 달러로 대출자 1인당 평균 상환 잔액이 3만 7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학 학자금 대출 미상환 잔액은 1조 6,400억 달러며 대출자는 4,380만 명, 평균 미상환액은 3만 7천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 규모는 가계대출에서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팬데믹 기간 3년간 상환이 유예된 뒤 이달 말부터 다시 상환이 시작돼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자들은 한 달에 약 390달러, 부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780달러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 학자금 상환이 시작되면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떠받치는 소비에 158억 달러 정도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 중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및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유권자 중 최종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지만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26%로 상승했습니다. 한때 해리스 부통령이 존재감이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득이 되고 안정감을 주는 셈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출마를 긍정적으로 보는 민주당 유권자는 20%에 그쳤지만 실제 출마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민주당 유권자는 45%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들어 세 차례 기소되면서 엄청난 법률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기소 때마다 온라인 기부가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화당의 선거자금 모금 플랫폼 윈레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캠프 출발 때부터 지난 6월까지 온라인 기부자 40만 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입막음 혐의로 기소됐을 때는 주간 신규 온라인 기부자가 11만 5천 명에 달했고 지난 6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됐을 때에는 소액 온라인 기부자가 2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때마다 기부자가 급증해 온라인 기부자가 40만 명을 기록한 반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캇 연방상원의원은 6월 기준 각각 4만 명으로 트럼프의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또 트럼프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후보는 3천 명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기부금 액수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체 공화당 후보의 모금액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연방의사당 난입 사주 등의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석함에 따라 어제도 온라인 기부가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월 평균 고정비 지출이 가장 많은 주는 하와이며 뉴욕주보다 뉴저지주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틸리티 납부 대행업체 도소닷컴 조사 결과 주택 모기지, 렌트비, 차량 할부금, 전기, 유틸리티 요금 등 이른바 고정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하와이주로 가구당 지출이 월 3,070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전국 평균 가구당 연평균 고정비 지출은 24,557달러, 월 평균 2,046달러로 연소득 77,784달러의 3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가구당 지출이 2,495달러로 전체 가구 수입의 38%에 달했고 전국 평균보다 21.9% 높았으며 주별 지출 순위로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저지주는 가구당 고정비 지출이 2,727달러로 가구 수입의 35%에 달했고 전국 평균보다 33.2%가 높아 전국에서 고정비 지출이 세 번째로 많았고 뉴욕보다도 10%가 높았습니다. 또 하와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가 2,838달러로 2위, 매사추세츠주가 2,656달러로 뉴저지주에 이어 4위, 메릴랜드주와 커네티컷주가 5위와 6위로 나타났습니다. 즉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뉴욕 인근 3개 주의 고정비 지출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고정비 지출이 가장 적은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1,530달러에 그쳤고 미시시피, 아칸소, 오클라호마, 켄터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인들의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가능한 일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국 노동자의 39%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노동자 중 절반은 주 5일간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이후 미국인들의 삶, 특히 노동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 즉 물가 인상 속도보다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도 노동자들이 임금보다도 휴가나 유연근무 등 비금전적 보상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민간 경제단체인 컨퍼런스 보도가 5월 조사한 노동 만족도에 따르면 18개 조사 항목 중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용주의 62%는 직원들에게 최소 몇 시간만이라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급 휴가를 주는 고용주도 2019년 63%에서 현재 70%로 늘었고 육아 휴가를 주는 고용주도 28%에서 39%로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 이후 조용한 퇴직 등의 메시지가 크게 유행한 것도 노동보다 여가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SK그룹이 후원하는 코리안 아츠위크의 일환으로 한국 작가 12인 기획전이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계린 기자가 전합니다. 코리안 아츠위크는 디스커버리 12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프롬 코리아를 주제로 한국 미술계가 주목하는 신예 작가 12인의 작품을 오는 27일까지 록펠러 센터 내 링크랩의 갤러리에 전시합니다. 한국 작가 12인 기획전에는 문성식, 박찬욱, 박진아를 비롯해 이희준, 정하슬린, 정현두, 이은우, 김찬송, 현승희 등 급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신진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사진, 회화, 설치미술, 애니메이션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나윤희, 조석, 조연아 작가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웹툰의 명장면을 유니크한 작품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한편 코리안 아츠위크는 링컨 센터가 주최하는 서머 포 더 시티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SK그룹이 후원했습니다.
또 이번 전시는 한국 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글로벌 아트 플랫폼 아투를 운영하는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가 기획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걱정할 일이 아니라며 최근 2주간 100억 달러씩 미국 국채를 샀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국채를 100억 달러어치 사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척의 무인 함정을 이용해 러시아의 북해 해군기지 노보로시스크를 공격, 러시아 군함 등이 부서지고 항만시설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지난 2018년 피츠버그의 유대교 교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을 숨지게 한 50세 남성에 대해 연방법원이 어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기업 등 중국 자본의 미국 내 인수 합병이 2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펜실베니아대에 재학 중인 아시아 학생 4명 중 3명이 팬데믹 이후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이애미 경찰 고위 간부인 52세 남성이 어제 한 호텔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아내와 다투다 권총을 꺼내 자살을 하겠다며 수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78세 남성이 80세 아내를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도망 내 바다에 던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글의 완전 자율차 업체 웨이모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올 가을부터 텍사스주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되나 곳곳에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로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55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7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4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